GM이 나 안 해 약간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 과정에 서서히 성황을 비치는 게 딱 사고는 친 것들이 트럼프 전기차 이쪽을 싫어하는데 보조금도 다 뺐는데 전기차 캐즘을 없애버린다 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ESS 쪽 특히 눈길이 가는데요. 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도 살 것 같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섹터 이야기 흥미롭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사실은 전쟁 와중에도 그죠? 네. 친환경 쪽이 오르고 그러면서 2차 전지도 좀 올랐는데 전쟁이 어쨌든 휴전 들어가고 다른 거 오른 거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뭐 LG엔솔 실적 발표가 또 아침 적자 나고 이런 요인도 없지 않겠죠? 그렇죠. 네. 예.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도 일단 사고는 친 것들이 작년으로 됐다 이런 느낌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공급 계약 쫙 있던 거를 GM이 나 안 해 파토 내고 스텔란티스도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장기공급 계약들이 약간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한 조금 지나고 공장 완공된 다음에 이만큼 벌 거였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이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 과정에 이제 그래도 서서히 성황을 비치는 게 딱 ESS가 가장 먼저 앞다리에 나온다고 봐야겠죠. ESS는 일단 뭐 지금 일단 2차 전지도 특성상 유가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휘발유차 타고 갔는데 딱 보다 보니까 1985원 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2,000원 넘어간다. 나 안 타. 그러면서 근데 이건 저희는 자가용은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지금 그렇죠. 운송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뭐. 이분들은 벌써 이제 연료비가 갑자기 뭐 두세 배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힘들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쿠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쪽에 고유가에 대한 부담인데 고유가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한두 달 계속 오래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 달 얼마 벌었나 보다 보니까 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네 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그 기아에서 요즘 나온 것 중에서 그 다목적 차량이라고 그래서 PSV인가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스타렉스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약간 좀 작아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운전석 두 개는 있고 뒤에를 내가 마음대로 꾸며줘도 됩니다. 뭐 무슨 그 안에 캠핑카를 꾸며도 되고 뭐 무슨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용도 쪽 목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쪽들인데 뒤에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만약 영업용으로 쓴다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전기차로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니까 되게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의 주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을 전기차 이쪽을 싫어하는데 보조금도 다 뺐는데 친환경 이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이란을 타격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캐즘을 없애버린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3월 달에 검색량이 제일 많았고요. 전기차 판매량도 쭉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할인하고 그러면서 많이 팔린다 그러세요. 그죠? 네, 그 6인승 그 롱레인지 저는 좀 길어서 좀 별로긴 한데 그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주축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이제 이쪽들도 수요는 살짝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들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주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EV 쪽은 그렇고요. EV 쪽은 그래도 아직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유가가 올라서 그런데 결국 EV 쪽은 지금 캐즘이라고 하는 게 가장 거의 걸린 건데 뭔가 실적이 좀 그죠? 실적이 좀 돌아 나와야 혹은 돌아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올해는 좀 아직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는 많이들 유가에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유가가 아니라 금리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저걸 사는데 돈 쌓아놓고 있어서 이 중에서 삼성전자 한 몇 주 100주 팔아가지고 전기차 살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다 할부로 합니다. 근데 미국은 특히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기본금리 10년물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알파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뭐 보니까 지금 뭐 8, 9%는 그것도 우량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래요. 그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걸 주고 차를 사겠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내려와야 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금리 단의 변수입니다. 캐즘을 막는 캐즘을 어떤 좀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그쪽이라고 봐야겠죠. 그것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EV는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아마 또 이제 테슬라가 FSD 있죠. 이게 또 다음 달인가 가게 되면 또 네덜란드에서 승인받고 그래서 약간 확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이쪽에 대한 또 저 같은 사람들, 운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운전 때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까닥까닥 이고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또 하나의 수요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EV 쪽의 이제 회복은 이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 전기차를 딱 사는 그걸 타이밍으로 잡은데 어제 사실 거예요? 아직 안 사셨죠? 아직은 이제 영상 보니까 조금 무서워요. 아직은요. 네. 그래서 FSD 딱 되고 네. 예, 거기서 이제 된다 그러면은 예, 저도 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그런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사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차종과 함께 번호판까지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샀음 이거 다른 얘기겠습니다. 예. 네. 네. 결국 지금은 이제 ESS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ESS가 이렇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는 결국은 이제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보통 저희가 배터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2022 인터 배터리요? 예, 지났잖아요. 인터 배터리 이번 이너 배터리. 얍. 야. 저희는 한국 사람 예. 인터 배터리 예. 갔더니 예. 이번 올해는 가서 이제 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슈퍼카 진열이고 거기 우리 거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네. 약간 고급 프리미엄을 막 자랑했었는데 NCM 계열의 강점 하이니켈에는 이런 거 다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번에 가니까 다 ESS 쪽 이것만 쫙쫙 해놓고 특히 삼성 SDI가 눈길이 가는데요. 젠 5에서 젠 6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막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다 그런 쪽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쪽은 여기서 돈 벌겠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반기에 좀 더 출하량 좀 밀어내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데 근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ESS가 그거 실적 얼마나 끌어간다고. 그 지금 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단가나 그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까지 꽉 잡고 있었던 LFP 쪽, 예, 그 ESS 들어가는 LFP 쪽을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고 그래서 얼마큼 그게 도입 되겠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방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적어도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 적선하니까 주가가 그냥 뚱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삼성 SDI는 같이 적자 기조가 아직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가 더 잘 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두 회사 모두 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은 방어가 들어올 텐데 거기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좀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이제 양산 이제 더 파이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쪽들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밸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전고체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로봇 모멘텀이 사실은 원래 전고체는 이제 EV 본연의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다가 로봇 얘기 나오면서 전고체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이 테마 쪽으로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고체 쪽은 이슈를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삼성 SDI가 이렇게 잘 가는데 원인들을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배경을 만들어지면서 거기다 땡겨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고체 쪽들이 앞으로의 성장 밸류다라는 쪽에서 사람보다 이제 로봇이 더 많아진대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나올 수 있는 것들 또 배터리 하나만 달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두 개, 세 개 더 이용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는 쪽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량 양산이 중요한 거겠죠. 그쪽까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 네.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삼성 SDI가 그래도 계속 증자하고 뭐 그때 주식을 자사주를 한번 팔았나 한번 해서 자꾸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다 보니까 또 자금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쪽으로 계속 모아 넣는다는 얘기는 삼성 SDI는 약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캐파를. 근데 돈이 될 만한 쪽에 집중한다. 그게 전고체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좋겠죠.